자, 시즌 정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네. 아쉬웠던 시즌이죠. 그렇죠. 그리고 기록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기록은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즌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기록들도 있었고요. 저는 이제 보기에 따라서 다음 시즌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이번 시즌의 의미가 좀 다시 평가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그 수치상의 결과는 네.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최저 승점, 맞아요. 골득실도 지금 아예 플러스가 제로. 양수가 아니죠. 예. 0이요 0.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에 어떤 아쉬움은 있는데 만약에 다음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아예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올 시즌의 문제점들이 파악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새 감독, 새 어떤 보드진 이를 바탕으로 팀이 리비딩된 결과 올라오는 상황을 만들었구나 네. 라는 의미로 올 시즌은 기록될 수도 있다고 봐요. 결국 앞으로의 시즌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데 중요해요. 미래를 기약하는 것에 올 시즌은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뭐든 간에 과거보다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즌이 중요한 건데 네. 이 맨유가 12-13 시즌 퍼거슨 은퇴 이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과정을 올해 이제 종지부를 내고 끝내고 그다음 새로 발전을 하기 위한 교두보를 꼭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지금도 사실 충분히 이 안 좋은 기간이 길어요. 그렇죠. 이거는 끊어내야 된다. 그러려면 중요한 건 과연 올 시즌 이 상황이 나오기까지 어느 선수가 잘했고 그래. 어느 선수가 못했는지 이걸 네. 명확하게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보낼 선수 내보내고 새롭게 들어오는 터나 감독이 이제 본인의 축구로 구사할 수 있는 선수들을 데려오고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충분히 데려올 수 있는 클럽이니까 데려와서 그걸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산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팀이 아닌가. 네,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한 팀이 그렇습니다.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순위는 6위로 네. 다음 시즌 일단 유로파리그에 진출을 하게 됐고 마지막에는 아슬아슬했죠. 웨스트햄의 그렇죠. 성적에 따라서 진짜 자칫하면 컨퍼런스로 갈 뻔했습니다. 그 팰리스 원정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패했고요. 네. 챔피언스리그는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16강에서 덜미를 잡혔고요. FA컵은 이제 4라운드 미드즈브러에게 이때 이제 32강 탈락. 승부차기로 졌고 크리스 와일더에게 패배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네. 미드즈브러가 토트넘도 잡고 맞아. FA컵에서는 좀 돌풍을 일으켰고요. 카라바오컵은 이제 3라운드 웨스트햄에게 탈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다 아쉽죠. 다채로가 다 아쉽죠. 아쉽죠. 높은 네. 레벨의 토너먼트도 진입을 하지 못했고 이적 시장의 인앤아웃을 다시 봐야 되는데요. 일단 정말 오랫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또 솔샤르 감독이 원했던 네. 제이든 산초를 산초. 이번에 영입을 한 시기였고요. 라파엘 바란도 영입이 됐죠. 바라는 결과적으로는 좀 아쉬웠던 선수가 아닌가. 아쉽죠. 이 선수의 퀄리티를 의심한다기보다 부상으로 빠져있던 시간들이 제법 있어서 그리고 바란은 약간 그 부분은 의구심이 드는 것 같아요. 수비 리드에 있어서 바란이 좀 더 팀의 수비를 확실하게 리드하는 존재감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부상 일단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계속 나와줘야죠. 나올 때 나와서 그런 네. 어떤 존재감을 본인이 늘려줄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나왔을 때 수비 리드에 있어서도 바란이 좀 더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따 얘기하겠지만 오히려 그래서 수비진에서 가장 기대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건 린델레프였던 것 같아요. 올 시즌은 기대보다 잘했죠. 린델레프를 좀 꼽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215억 원에 또 데려온 올 시즌 복귀가 됐고 토미튼도 저는 그냥 주요 선수에 넣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스토리는 좀 좋아하는데 2000년대 중후반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카데미 출신으로 여기저기 임대도 다니고 맞아요. 되게 어린 선수로 골키퍼 유망주로 부였던 자원이에요. 이후에 우리는 뭐 번니와 아스톤빌라에서 이 선수를 오랫동안 봤지만 올 시즌에 친정팀으로 돌아와서 영보이스전에 그토록 기다렸던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을 치렀죠. 그렇지. 교체로 출전하면서 네. 이런 어떤 의미도 또 토미튼에게 있었다는 점 이런 것도 좀 꼽아볼 만한 올 시즌의 볼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내보낸 선수는 뭐 데니얼 제임스 있었고 마샬 중간에 나갔고 근데 네. 마샬은 뭐 저기 가서도 안 됐죠. 결국 이제 어떻게 내보낼지는 다음 이적 시장 때 또 고민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잘 내보내야 돼요. 네, 그리고 반더비크 에버튼에 임대를 보냈고 애매했습니다. 반더비크가 뭐 에버튼에 가서도 계속 좋은 역할을 했냐라고 묻는다면 뭐 아주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그럼 이 선수가 터나 감독 체제 아약스에서 굉장히 좋았던 선수니까 기대를 한번 해봄직하죠. 그렇죠. 터나를 하면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네. 대신에 그러려면 선수단 보강도 필요합니다. 아마드 디알로 레인저스로 이제 임대를 갔었고요. 자, 브랜던 윌리엄스 이 선수 얘기 좀 해드려야 되는데 노리치 임대 가서 굉장히 잘했습니다. 진짜 잘했어요. 그 야놀리스라는 왼쪽 풀백이 원래 노리치의 챔피언십 때부터 주전이었는데 수비 안정감의 차이가 브랜던 윌리엄스가 훨씬 좋아서 윌리엄스가 주전이었거든요. 브랜던 윌리엄스가 맨유에서 뛸 때는 좀 띄엄띄엄 나오다 보니까 자신감도 하락되고 수비적으로 좀 불안할 때가 나왔는데 있었죠. 꾸준히 뛰니까 약간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 선수가 이렇게 맨유 아주 어린 나이에 이제 딱 경기에 1군 경기에 나왔을 때 느낌이 되게 미남이잖아요. 근데 경기하는 거 보니까 되게 깡다고 있더라고. 깡다고 있어요. 그래서 잘만 해주면 또 이런 선수가 약간 맨유의 아이덴티티 같은 선수 이제 깡 있고 약간 그런 거 있지. 원래 잉글랜드 1등은 우리야라는 어떤 그 프라이드 있는 맨유야 그 유스 출신 선수들의 어떤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투지.
근데 이게 그 깡이 그 에릭센하고 만날 때 맞죠. 이씨라 어유 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 그게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되게 그런 투지가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선수라고 봐요. 노리치에 임대 가서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원팀 복귀한 다음에 잘했던 선수가 있죠. 물론 부상으로 아쉬웠지만 스킵. 올리버 스킵. 이런 케이스가 된다면 맨유 입장에서 브랜든 윌리엄스는 괜찮죠. 대신 제가 봤을 때 이 선수는 물론 노리치에서 오른쪽 풀백으로 뛰진 않았지만 약간 스피나촐라의 느낌일 것 같아요. 오른발을 잘 쓰는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뭔가 오버래핑을 하는 때에는 장점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왼쪽에서 반대발 풀백으로서 빌드업에 관여되거나 종종 접고서 들어오는 크로스에서 좋은 패턴이 나오는 선수라서 저는 왼쪽 풀백으로도 경쟁력이 있고 은근히 왼쪽 풀백 보강에 있어서 맨유가 다른 포지션 보강이 더 급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루크쇼의 백업 정도로 다시 윌리엄스에게 기회를 주는 건 어떨까에 대한 생각은 좀 들어요. 텔레스가 썩 좋지 못했기 때문에 텔레스는 저 그냥 저희가 외로 보고 있습니다. 유스 출신이라는 어떤 메리트도 있고 그리고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쭉 보여준 선수라면 룩쇼랑 브랜든 윌리엄스로 가는 것도 그러니까 왜요?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보강에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평철이 얘기대로 조금 후순위로 밀어놔도 브랜든 윌리엄스의 활약 때문에 괜찮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브랜든 윌리엄스 노리치에서 꽤 잘했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 대신에 오른쪽 풀백으로는 기대를 안 했으면 좋겠다. 현재까지의 모습을 봤을 때 일단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기억하기로 원래 오른쪽이었는데 레아드라는 선수 때문에 이제 레어드. 왼쪽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또 성인 쪽 그 무대에서 적응하는 거에 따라서 원래 원 포지션보다 옮긴 포지션에서 더 잘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사례가 더 많아요. 항상 어릴 때부터 고정된 포지션을 뛴 선수는 드물죠. 아니 주민규 미드필더 때부터 공격수로도 좋잖아. 그렇죠. 뭐 완전 별개 얘기입니다만. 윌리엄스도 다음 시즌 어떤 입지가 될지는 좀 기대해 봐야 되겠고요. 감독 평가를 보겠습니다. 올레 군나르 솔샤르 팀 레전드 출신으로 선수단을 통솔할 수 있었던 그 특유의 카리스마는 인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그 노얼주 노르웨이 얼음주먹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근데 전술적인 문제가 너무 컸죠. 그랬죠. 세부 전술의 부재 때문에 그 호날두마저도 왼쪽 터치라인에 따라서 넓게 퍼져있을 때가 많았고 박스는 비워둔 채로 모든 선수들이 측면 쪽에 동선이 그대로 겹치는 모습들이 올 시즌 전반기 경기 때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찍은 선수에 대한 과한 신뢰. 그리고 빌드업 시 움직임이 너무 부족하고 템포가 올라오지 않음으로써 맨유 공격의 템포 자체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결국 공격은 지나칠 정도로 속공에만 의존하는 형태가 나왔던 게 그간 솔샤르 감독 맨유에서의 문제점이었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카운터를 치는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본인이 좀 이 찍은 선수 원하는 선수를 너무 많이 과하게 쓰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폼이 좀 떨어지는 데 있어서 솔샤르의 책임도 있지 않냐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정말 크게 그 책임을 묻고 싶어요. 솔샤르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은 결국 선수 혹사의 문제인데 맥과이어, 래시포드, 바란, 루크쇼 등 폼 저하 혹은 부상에 있어 지금 잔부상이 좀 있는 선수들 과연 이들의 관리에 있어서 솔샤르 감독의 책임이 없겠느냐 저는 있다고 봅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또 있죠. 여기 해당돼야 돼요. 여기에 맞아요. 저는 해당하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물론 맞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번 시즌에 아쉬움이 있었던 거는 호날두라는 선수의 영입, 그다음에 랄프 랑닉 시기에 또 그런 아쉬움도 여러 가지가 섞여 있겠지만 이 부분도 일정 부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맞아요. 여기에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넣어야 돼. 대표적인 혹사로 인한 폼 저하가 찾아온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솔샤르 감독은 분명 선수단 관리에 있어서는 좋은 어떤 점수를 주기가 어렵고 결국 누적되었던 문제들이 터지면서 기존 에이스들의 폼이 저하된 채로 새로운 감독을 맞이해야 됩니다. 지금의 판이 꼬이는 데 있어서는 솔샤르 감독의 책임이 클 분명히 것이다. 있다. 저는 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온 임시 감독 랄프 랑닉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야, 이 정도면 솔샤르를 바꾼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 나올 정도로 결과적인 어떤 이 기록이 너무나 좋지 않았죠. 맞아요. 결국 감독이기 때문에 그 감독으로서의 성과, 결과를 봐야 되는데 임시 감독이라는 점에서 어디까지 뭐 평가를 줘야 될지는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경기 내용과 결과를 봤을 때는 아쉬웠습니다. 결과적인 부분을 보면 랑닉에게 아쉽게 꼽을 만한 경기 내적인 포인트는 중반부에 교체 타이밍이 너무 늦어서 빌라 원정에서 따라잡힌 경기들처럼 조금 이제 교체 타이밍이 늦은 그런 어떤 아쉬움들이 따라올 때가 있었고 후방 빌드업 시 선수단의 움직임이 너무 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맨유는 중앙 빌드업의 시도가 지나칠 정도로 드물었고 측면 위주로의 패턴만 나왔던 거는 솔샤르 감독 때도 또 랑닉 감독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스쿼드의 책임도 꽤 큽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언밸런스한 스쿼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도 있었겠죠. 그리고 중앙 빌드업이 너무 움직임이 후방에서 정적이다 보니까 팀적으로 보면 측면만 의존하고 중앙 빌드업의 형태가 너무 부족했어요. 호날두 같은 영리한 원톱이 내려와서 그나마 볼을 받아주는 이른바 개인 역량으로 풀어주는 상황에만 중앙 빌드업이 의존되는 문제가 매 경기 나왔던 거는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선수들의 폼을 끌어올리는 감독도 되지 못했죠. 랑닉 감독은 좀 그렇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압박 이후의 후방 간격의 문제.
후방 간격이 좁게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압박을 했는데 풀리면서 상대에게 역습을 내주는 문제점들이 수비하고 미드필더 사이 간격까지 노출되면서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경기를 보다 보면 기억이 나는 게 그래도 조금 좋아지나 싶다가 다시 도루묵. 좀 좋아지나 다시 도루묵. 그러면 이 사람은 단장으로서 대단히 성공적인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있고 감독으로도 뭐 호펜하임이라거나 샬케라거나 이런 팀들을 끌어올렸던 전적이 있으나 굉장히 큰 규모의 클럽에서 타이틀을 따본 적이 없다는 그 평가를 다시 한번 잉글랜드 무대에 와서 난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걸 증명해버린 꼴이 됐죠. 그리고 감독으로서 봤을 때 랑닉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는 감독은 아니죠. 장기적으로 좀 길게 봤을 때였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고 또 프리시즌도 거쳤느냐 거치지 않았느냐의 차이도 있어요. 근데 아까 랑닉에 대한 평가를 애매하다고 제가 좀 얘기했던 이유는 솔샤르와 비교했을 때 전술적인 컨셉은 그래도 명확하게 드러난 편입니다. 이 감독이 이런 부분에 힘을 주고 나왔구나. 이 경기 이런 부분을 상대에게 공략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건 압박을 할 때나 측면을 활용할 때 그 움직임에서 좀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방금 형철이 얘기한 대로 뭐 랄프 랑닉 측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중간에 들어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데 지금 맨유는 빠르게 결과를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임시 감독이라면 어쨌든 소방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적합한 결과를 내느냐? 그건 못했다. 그건 못했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랑닉의 결과적인 문제점들로 얘기했던 부분들 스쿼드의 책임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은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성과는 그 스카우터들이 은쿵쿠에게 관련된 자료를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았던 그 얘기가 있었었죠. 대형 사태들, 머리는 기사들이 있었죠. 이거는 좀 정말 사실이라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이제 귀결이 된 건데. 맞아요. 주장을 했고 머터프가 그걸 받아주면서 실제로 스카우터진의 변동이 좀 있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죠. 이거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는 진단을 하고 문제를 진단하면서 확실하게 변화의 어떤 필요성을 얘기하는 게 필요했는데 랑닉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단 내부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잘해준 거예요. 그런 어떤 얘기를 해주면서 변화가 나왔던 부분 그리고 구단의 반년 동안 경험하면서 내부 사람으로서 직접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지금 이 구단이 발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었잖아요. 앞으로 2년 동안의 컨설턴트로서 조언자로서 목소리를 좀 내줄 것을 역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잘해줘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장점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부 경험을 했다는 것에 의의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시즌 MVP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꼽았습니다. 호날두. 18골이었고 뭐 호날두 때문에 생긴 아마 여러 가지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부작용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축구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거랑 별개로 어쨌든 18골을 넣은 선수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다비드 데야하고 이제 그 고민을 좀 했는데요. 그래 나도 데야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데야가 그러니까 이제 호날두도 마찬가지로 호날두가 어쨌든 예전보다 나이에 따른 어떤 신체 능력의 저하 때문에 공격수로 선발로 나왔을 때 예전보다 경기 영향력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데헤아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선방으로 공헌을 했지만 데헤아라는 골키퍼가 가지고 있는 발밑의 단점과 수비 범위가 지나칠 정도로 좁아서 나오는 타이밍이 너무 없죠. 다른 키퍼들은 스위퍼 키퍼로 뒷공간 커버를 하는데 데헤아는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데헤아 역시도 나오면서 전술적으로나 플레이에 제약을 거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럼 호날두의 제약이 크냐 데헤아의 제약이 크냐라고 비교를 했을 때 이건 약간 취향 차이 같거든요. 저는 데헤아의 제약이 좀 더 크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호날두를 꼽았어요. 호날두의 경우는 첫 경기 뉴캐슬전의 멀티골 팬들한테 기억나죠? 올드 트래포드에서의 복귀를 신고했던 그 골들은 정말 잊히지 않을 것 같고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5경기에 출전해서 전 경기 득점. 조별리그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또 추가 시간 골들이 많아서 이거는 진짜 순도 높은 골들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29라운드 토트넘전 해트트릭, 33라운드 노리치전 해트트릭. 본인이 출전했던 홈 2경기 연속 해트트릭을 달성을 했고 또 토트넘전, 노리치전, 또 37라운드 첼시전이 앞당겨서 치러졌어요. 그래서 첼시전 그리고 마지막 홈 경기였던 브렌트포드전까지 마지막 올드 트래포드에서의 4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면서 돌아온 첫 시즌 유종의 미를 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날두가 이제 거취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남는다면 호날두가 계속해서 맨유와 같이 간다면 이제 이 선수의 역할과 이런 것을 새롭게 부임하는 터너 감독이 좀 잘 만들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날두는 초반에는 사실 톱으로 나왔을 때 영향력이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측면으로 빠지는 그 플레이 스타일이 있는데 예전보다 측면으로 갔을 땐 더 이상 속도를 내기가 힘든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측면으로 갔는데 오히려 고립이 되고 드리블을 통해서 뭔가 상대를 뚫어내는 게 아무래도 쉽지 않죠. 그리고 박싱데이 때 우리가 보면서 우려를 좀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신체 나이가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지쳐가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잖아. 이 선수가 85년생이구나. 아니 아무리 12월 중순에 코로나 때문에 잠깐 일정이 좀 쉬었다고 해도
박싱데이 때 막 이틀 3일 간격으로 뛰는데 매 경기 선발로 나왔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렇게 굴리면 안 돼. 그랬더니 한 1, 2월 정도 무득점이 길어졌죠. 맞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봐요. 근데 4인 후반부 들어서 본인의 체력도 조금 올라왔고 톱으로서 사실 이 정도 클래스의 선수는 좀 경기를 뛰면서 자기가 알죠.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노련하게 알거든요. 그래. 측면으로 안 빠지고요. 갈수록 중앙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측면으로 빠지면 속도를 아무래도 더 요구받게 되는데 그렇지. 여기서 한계가 드러납니다. 네. 근데 중앙으로 내려오면 그럼 본인의 이제 순도 높은 결정력을 네.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내려와서 그 호날두 특유의 그 간결한 연계 있죠. 그런 연계, 영리한 어떤 축구진은 거기서 나오는 플레이들의 네. 장점이 살아납니다. 속도는 측면에 있을 때보다는 부담이 덜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호날두가 내려오고 엘랑가 같은 선수들이 올라가면서 조금 더 속도는 엘랑가가 지원하고 호날두는 간결한 연기에 치중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나왔던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네. 이거는 역시 영향력이 좋았다. MVP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저도 좀 그렇게 보고요. 네. 기대보다 잘한 선수. 이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또 다른 잘한 선수가 아니고요. 정말 이게 기대보다 잘한 선수예요. 기대보다. 그냥 원래 잘하던 선수인데 잘했다. 그럼 여기는 선정 안 됩니다. 네. 맨시티 기준으로는 뭐 라포르테 이런 선수도 여기 안 넣어요. 원래 잘하던 선수가 잘한 거니까. 원래 잘하고 원래 기대가 기대보다. 있었으니까. 이거는 기대보다인데 일단 대해야. 대야 그래. 네, 올 시즌 살아난 시즌이죠. 아주 좋았죠. 그리고 린델로프. 린델레프는 이제 과연 이 선수에게 신뢰를 보낼 수 있느냐에 기로에 있던 선수인데 이번 시즌은 나름 아주 괜찮아지지 않았나. 그냥 본인이 자신감이 되게 갖춰졌어요. 그래서 좀 과감한 수비들도 나왔고 네. 본인 선에서 끊어내는 수비가 많았고요. 필 존스도 꼽았어요. 필 존스. 물론 이제 경기를 많이 나온 건 아닌데 되게 조금 나왔죠. 근데 나왔을 때 그래도 은근히 괜찮았어요. 그래. 네. 그런 점 때문에 그러니까 기대보다 기대보다 잘한 선수로 꼽았고 자 그리고 엘랑가는 뭐 이 선수도 이번 시즌에는 본인의 한계에 부딪힌 장면을 보여준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좀 갑자기 등장해서 네. 그 특히나 이번 시즌에 이제 맨유는 그린우드라는 괜찮은 어떤 어린 자원이 네. 이제는 뭐 사실 안녕 빠이빠이의 수순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때 엘랑가가 그래도 해준 역할이 있었다. 많이 띄워주고 속도를 통한 침투를 보여주고 그래. 저는 이 정도의 어떤 그 또 유스 출신의 네. 이 정도의 어떤 그 투지를 가지고 있는 선수는 필요하다고 봐요. 엘랑가는 그래서 후반기 때 그런 에너지가 또 팬들한테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보고요. 대신 기술은 조금 더 늘어야 됩니다. 네. 기대보다 못한 선수 일단 맥과이어 너무 아쉬웠죠. 그냥 최악. 아마 혹사의 여파도 있었겠지만 본인 스스로의 단점이 유독 부각이 됐던 시즌이라고도 보여요. 맨유 팬들도 맥과이어에 대해서 이제 쉴드를 쳐주기에는 오히려 더 맥과이어 안 된다라고 잠깐의 부진이었으면 그래 혹사에 따른 여파라고 얘기할 텐데 사실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그렇게 그래도 맥과이어를 좀 옹호해주는 맨유 팬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도 이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이 떨어졌다. 너무 길었으니까 부진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라인이 올라간 상황에서 맥과이어가 쓰임새가 부족하다라는 결론에 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맥과이어가 참 약간 골칫덩이가 된 느낌? 그렇죠. 네. 그리고 역시 센터백은 또 하나 언급해야 할 선수가 바란이죠. 못했다기보다는 부상했다는 아쉬움이 크다. 기대보다는 아쉬웠다. 그런 바란도 좀 역시 추가가 돼야 되겠고 브루노 페르난데스. 브루노 아쉽죠. 기대보다 아쉽죠. 유독 올 시즌은 미스가 많았어요. 그렇지. 그리고 래시포드. 이제는 가망을 좀 가지기가 힘든, 기대를 하기가 힘든, 힘들다. 그런 어떤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유독 뭐 부상 혹은 뭐 그라운드 외적인 이슈 때문에 경기를 빠지는 일이 많았던 카바니 나왔다면 그래도 전반기나 중반기 때 전술적으로 쓰임새가 있었을 건데 유독 못 나오는 기간이 많았어요. 기대보다. 그래서 기대보다 못했던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특별 그냥 못한 선수를 뽑았어요. 왜냐면 그냥 기대보다 못한 선수는 기대가 어느 정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못한 선수도 여기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못한 선수 꼽았습니다. 완비사카, 텔레스 그리고 그냥 3선 전원을 꼽을래요. 뭐 맥토미니든 프레드든 마티치는 물론 좀 가혹한 면이 없진 않지만 나는 마티치, 마타 같은 선수들은 그래도 마지막에 어떤 노익장을 불태웠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후하게 점수 준다면 마티치는 여기서 빼줘도 돼요. 왜냐면 마티치 마지막에 진짜 부상자 많았을 때 영거퍼 경기 뛰면서 혼신해준 게 있거든요. 다시 생각해보면 저도 마티치는 빠져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나머지 3선 전원 포그바도 해당돼요. 당연하죠. 여기 무조건 포함이 돼야 되죠. 그렇습니다. 터닝 포인트는 결국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복귀와 그리고 그의 활약에서 나왔던 포인트들이 올 시즌 볼거리를 제공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 이외에는 아무래도 맨유는 이번 시즌 내내 전반적으로 계속 아쉬움에 이제 사로잡혀 있었던 시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즌 총평을 하자면 누적된 많은 문제점들이 확인됐던 시즌이었다. 그래도 새 시즌은 보드진의 개편, 이제 뭐 우드워드의 시대는 끝났고 머터프를 중심으로 또 새로운 디렉터도 올 것이고 그리고 이 랑닉은 외부에서의 조언자로서 또 이렇게 목소리를 전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텐데 보드진의 어떤 체질이 바뀌면서 축구에 대한 어떤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축구팀의 운영에 있어서는 보다 더 많은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어떤 경영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내년에 새로운 감독 네, 터너와 함께 어떤 축구를 보여줄지가 그리고 이적 시장에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간 올 시즌에서 보여줬던 문제점을 소비하는 형태에서 좀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한 뭐 6월 지금이 5월이죠. 6월 7월쯤 됐을 때는 생산적인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약스에서 보여줬던 그 다이나믹한 축구가 맨유에서 다시 잘 가동이 된다면 맨유 경기는 또 다시 아주 재밌는 경기가 되겠죠. 중계하는 입장에서도 신납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경기마다 리뷰 분석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넘쳐나거든요. 그런 가치가 다시 올랐으면 좋겠네요. 정말 중요한 프리시즌을 앞두고 있는 맨유 다음 시즌을 좀 기대를 해야죠. 터너 감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